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새벽 새 갤럭시 시리즈를 공개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통역이 제공되는 등 AI폰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갤럭시 시리즈 업계에서 기대를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언팩 행사가 오늘 새벽에 열렸죠. 이번 갤럭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삼성이 AI 기술을 탑재된 스마트폰 내놓은 게 이번이 처음이고요. 과거 애플이 스마트폰을 처음 시장에서 선보인 것처럼 AI 폰 시대를 열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것이죠. 네. 이번 스마트폰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갤럭시 AI가 탑재가 됐고요. 기계 안에서 AI 이 연산이 대부분 이뤄진 온 디바이스 AI가 탑재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터넷을 연결하지 않아도 AI 신기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지 않아도 네. 기기 자체에서 인공지능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이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에 접목이 된 겁니까? 네, 언팩 전부터 관심이 집중됐던 거는 AI 기술은 실시간 통역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 갤럭시 S24 시리즈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전화 통화해서 양방향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실시간 통역 기능을 처음으로 탑재를 했습니다. 네. 인터넷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실시간 전화 통역이 가능하고요. 이 서비스 속도도 빠르다는 게 삼성전자의 설명인 것이죠. 네. 그리고 인터넷이 단절된 상태니까 기기 외부로 통화 내용이 노출될 염려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도 지켜질 수 있고요. 네네. 별도의 앱을 설치할 필요가 없이 이 상대방이 무슨 단말기를 쓰든지 통신사에 무관하게 이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통역은 영어만 되는 겁니까? 지금 지원 언어가 영어,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이고 힌디어, 태국어, 베트남어 등 총 13개를 지원을 해요. 이러한 기능은 통화뿐만 아니라 외국인과의 대면 대화,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는 데도 활용이 되는데요. 네. 실시간 통역 번역 앱은 기존에도 많이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온디바이스 AI를 채택한 갤럭시 S24 시리즈는 인터넷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통역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좀 발전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통화를 못하는 상황에서는 내 통역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문서나 채팅에 있는 이 글은 번역이 안 됩니까? 이게 기존의 문자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에서도 AI가 활용이 돼요. 네. S24에서는 온디바이스 AI인 챗 어시스트로 실시간 번역을 제공하고 채팅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서 문장 스타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공손한 톤으로 카톡을 보낸다던가 네네. 외국인 친구에게 좀 더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간다던가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AI가 이 표현을 수정을 해줍니다, 직접. 왠지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네. 같은 것도 좀 고쳐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건 고쳐주고요. 네네. 구글과 협업을 통한 클라우드 기반 AI 기능으로 웹 서핑이나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궁금한 정보를 곧바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도 이번에 탑재가 됐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다가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화면에다 동그라미를 그리면 네. 이 검색 결과가 바로 뜨게 되는 겁니다. 홍경표 기자 치면 그렇죠. 홍 기자님 얼굴이 바로 나오는 네, 겁니다. 유튜브를 딱 보고 저를 동그라미 치면 이 검색 결과가 연관해서 나오는데요. AI가 정리한 다양한 정보의 개요가 별도로 제공이 되고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또 검색을 또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통역이나 번역도 되는데 네.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면 또 온라인으로 검색까지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일상생활 말고 회사 업무를 볼 때도 왠지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신작에는 노트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삼성 노트 앱에서 사용자가 두서없이 글과 메모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이걸 알아서 AI가 정리를 해줍니다. 거기다가 회의록을 다양한 형식에 맞춰서 또 변환까지 해주는 것이죠. 네. 거기다 자동 생성 제목과 짧은 미리 보기 문구도 같이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폰 쓰시는 분들, 갤럭시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음성 녹음도 많이 활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음성 녹음 앱에서 회의나 강의를 이렇게 녹음을 하면 최대 10명까지 이 발표자별로 음성을 분리를 해줍니다. 네. 스크립트를 제공하고
향후 이제 사용자가 스크립트를 요약하거나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장에서 주요 관계자 발언을 받아칠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기자들 입장에서도 뭐 취재할 때 좀 한결 네.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네요. 네. 네. 또 스마트폰 하면 이 카메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 갤럭시 시리즈에도 카메라 관련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번에 AI 기반의 프로 비주얼 엔진이라는 걸 탑재를 했어요. 네. 이에 이제 줌 기능부터 야간 촬영까지 한층 더 안정된 화질을 제공하게 됩니다. 네. 뭐 밤에도 이제 선명하게 찍히고 보통 밤에 이제 그 사진을 찍으면 화면이 좀 흔들리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진과 동영상 모두 깨끗하고 흔들림 없는 영상물을 또 제공합니다. 네. 그리고 갤럭시 AI 기반의 편집 제한 기능 같은 경우는 AI가 촬영한 사진을 직접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림자나 빛 반사를 제거해서 가장 적절한 편집 기능을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그리고 생성형 편집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뭐 사진이 기울어지거나 아니면 배경 화면이 이게 잘린 경우에 AI가 자동적으로 이제 보정을 해서 이제 사용자에게 또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동영상 감상에서도 AI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촬영된 영상에서 AI가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제 새로운 프레임을 알아서 생성을 해줘요. 오. 그래서 보다 자연스러운 재생 효과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삼성전자가 확실히 이번 스마트폰에서 네. 인공지능 기술을 작정하고 이제 맞습니다. 강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띄는데요. 네. 소프트웨어는 그렇고 이 스마트폰 외관이나 또 부품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갤럭시 S24 시리즈 보면 S24하고 S24 플러스, S24 울트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양새를 하나하나 따져 보면 그 S24 플러스하고 S24 크기는 이제 전작과 좀 비슷해요. 네. 그런데 이제 테두리를 줄여서 디스플레이 자체는 좀 커졌고요. S24 플러스와 S24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개발한 AP 엑시노스 2400이 드러났습니다. 네. 이 엑시노스 같은 경우는 그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이 발열 논란이 있었거든요. 성능 저하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때 좀 이슈가 됐었죠. 그래서 S23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이제 퀄컴 제품이 이제 그때는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된 겁니다. 예, 예. 이번 S24 시리즈 중 가장 고사양인 울트라에는 이제 퀄컴의 AP인 스냅드래곤 이제 8세대가 탑재가 됐고요. 네. 이 울트라에는 일반 유리 대비 최대 75%까지 빛 반사율을 줄여주는 코닝의 어떤 그 새로운 유리가 디스플레이에 적용이 됐고 네. 단말기에는 티타늄 소재, 뭐 아이폰에도 뭐 티타늄 나왔죠. 이 소재가 적용이 됐습니다. 두께도 줄어서 그립감이 개선되기도 했고요. 이게 언제부터 살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이달 31일부터 이제 갤럭시 24 시리즈가 출시가 되고요. 네. 19일부터 25일까지 국내에서 또 사전 판매가 됩니다. 이 가격이 또 궁금하잖아요. 갤럭시 S24와 S24 플러스는 각각 전작과 같은 115만 5천 원과 이제 135만 3천 원부터 울트라는 한 10만 원가량 이제 상승한 169만 8,400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격 인상도 그렇게 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로 산업계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겨박제 코스피의 외국인 떠나. 이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계속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왜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이 코스피가 연초부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네네. 오늘 물론 소폭 반등하긴 했는데 어제는 이제 코스피가 2.47% 급락해서 2,450선을 내주고 2,435.9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2.55% 하락한 833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1월에는 11.3%, 12월에는 4.73% 올랐는데 연초 이후에 8.3% 내리면서 지난 연말 산타랠리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금리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해 말 이제 물가 상승 둔화 속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글로벌 조기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후퇴한 데에 따른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연초 잇따라 공개된 이제 양호한 미국 경제 지표들로 인해서 올해 3월로 예상됐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금리 인하 시기가 하반기로 늦춰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를 금방이라도 내릴 줄 알아서 증시가 올랐는데 네. 금리를 쉽게 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되돌림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최근에 또 스위스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참가한 금융인들이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처럼
이처럼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는 쪽으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연준 인사들도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가 확실해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확실한 것으로 보였던 3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 같고요. 네, 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줄었으면 네네. 이제 당연히 전 세계 금융시장이 다 영향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도 다른 나라들보다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유독 더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네. 왜 그렇습니까?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연초에 잠시 조정을 받은 뒤에 좀 반등하고 그나마 양호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코스피는 대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뭐 버블 경제 주가와 가까워지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들어 이제 코스피 주가 상승률은 주요 20개국 증시 가운데서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 증시만 약세를 보이는 거냐, 한번 취재해봐라, 뭐 이런 그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네. 이번 코스피 하락은 외국인이 주로 이끌었습니다. 네. 외국인은 연초 이후에 코스피를 1조 3천억 원 가량 순매도했고요. 코스피 200 선물을 통해서 올해 이제 5조 4천억 원 대규모로 순매도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또 유독 약세를 보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나라 주요 대기업들이 예상 밖의 실망스러운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인데요. 예. 이 삼성전자의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시장 전망치를 29% 하회했고요. 거의 네. 어닝 쇼크 수준이었죠. LG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분기 영업이익도 전망치를 각각 37%, 43% 밑돌았습니다. 실적 발표 스타트부터 썩 좋진 않았어요. 예상치부터 일단 네. 너무 실적이 안 좋았는데 실제로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거군요. 네, 게다가 또 우리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통일 이제 폐기 발언과 뭐 탄도미사일 발사, 뭐 외무상 러시아 방문 등이 잇따르면서 다시 한번 북한 리스크가 또 불거졌고요. 네.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이제 갈등 전망 등이 우리나라 리스크를 또 높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동 화약고도 불안한 상황이고요. 네. 이 정치가 경제를 휘두르는 폴리코노미 현상이 이제 발생하면서 코스피의 약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기업 실적도 부진했고 그 그렇죠. 지정학적 위험도 커진 영향이 있었군요.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 증시 언제쯤 반등할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뭐 증시가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긴 했지만요. 전문가들은 이제 증시가 당분간 하방 압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차익 실현 매물 다 나오고 저가 매수 흐름이 나타나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은 뭐 지정학적 우려가 크지만 뭐 단기적이고 추세를 완전히 바꿀 변수로는 보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기도 했어요. 네. 이미 상당 부분 과도하게 이제 반영이 돼 있다고 봤고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뭐 1개월 정도 후에는 대부분 맞는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단기적인 리스크로 보고 그렇죠.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코스피 이제 가격 매력은 2,380선 이하로 진입할 때 본격화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가 매수성 매수가 네. 유입될 거다 이런 네, 거군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